내 허락 없이는 나사 하나도 못 조입니다. 꼬우면 공장 문 닫으시든가. 42년간 광주의 새벽을 깨우던 40톤 트럭의 우렁찬 엔진 소리가 멈췄습니다. 축구장 9개 반 크기의 거대한 공장이 하루아침에 지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죠. 약자를 지키겠다며 붉은 띠를 두르고 핏대 높여 외치던 사람들. 하지만 정작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가장 먼저 쫓겨난 이들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묵묵히 바닥을 쓸던 청소 어머니와 평생을 핸들에 의지해온 하청 트럭 기사님들이었죠. 끝없는 탐욕이 불러온 참혹한 대가. 모두의 밥줄을 끊어버린 그날의 씁쓸한 진실.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뼈아픈 옛말이 있습니다. 아니, 눈앞에 펼쳐진 이 끔찍한 현장을 설명하기엔 그마저도 부족합니다. 피땀으로 지어올린 번듯한 안방을 호의로 내어주었더니 기어이 안방을 통째로 차지하고도 모자라 집문서까지 내놓으라며 주인의 목에 시퍼런 칼을 들이미는 꼴이니까요. 눈앞에 펼쳐진 2만 평의 거대한 공장 부지가 묘지처럼 서늘한 정막에 휩싸여 있습니다. 축구장 9개 반을 합쳐놓은 어마어마한 크기. 호남 지역 2만 곳이 넘는 점포에 생명줄을 쥐고 쉼없이 펄떡이던 거대한 심장이 지금 차갑게 식어가는 중입니다. 새벽 5시 어김없이 땅을 울리며 들어와야 할 40톤 트럭의 우렁찬 엔진 소리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던 24만 캔의 사이다와 18만 병의 소주가 뿜어내던 달콤하고도 알쓰한 냄새도 거짓말처럼 징발해버렸습니다. 42년입니다. 무려 42년 동안 광주 양산동의 새벽을 깨우며 우리 아버지 세대가 검정 고무신을 신던 시절부터 묵묵히 돌아가던 컨베이어 벨트가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멈춰선 겁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뽀얗게 내려앉기 시작한 먼지를 손끝으로 훑어냅니다. 거칠고 투박한 제 손마디가 바르르 떨립니다. 저는 이 거대한 철제 왕국의 흥망성쇠를 맨 앞에서 지켜본 60대 베테랑 공장장 최형석입니다. 20살 앳된 나이에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처음 입고 이 공장에 발을 들인 이후 제 청춘과 땀방울을 저 육중한 기계들과 함께 녹여냈습니다. 불량품 하나 내지 않겠다고 밤을 새우고 명절에도 고향에 가는 대신 멈춰버린 모터를 고치며 지켜낸 제 분신 같은 곳입니다. 제게 이 공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닙니다. 공장 문이 열리기도 전에 출근해 얼어붙은 화장실 바닥을 맨손으로 박박 닦아내는 청소반장 반 여사님. 20년 넘게 우리 직원들 속 든든히 채워주겠다고 매일 산더미 같은 식자재와 씨름하는 구내식당 주방장 형님. 그리고 하루 10수시간씩 무거운 괴짝을 싣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라도 골목골목을 누비는 용역 트럭 기사님들. 이 200명이 넘는 식구들의 밥줄이자 우리 아이들의 교복값을 대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준 거룩한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눈물겨운 삶의 터전이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폭삭 주저앉는 경제 탓도 경쟁사의 공세 때문도 아닙니다. 이 거대한 공장을 스스로 붕괴시킨 건 바로 내부에서 자라난 시커먼 괴물, 끝을 모르는 탐욕의 눈이 먼 강성 노조입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보다 붉은 조끼를 입고 핏대를 세우며 내지르는 투쟁의 함성이 현장을 집어삼킨 지 오래입니다. 내 허락 없이는 나사 하나도 못 조인다. 이게 과장 같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제품 라인을 돌리려 해도 노조의 허락이 떨어져야 하고 작업자들 동선이 꼬여 안전을 위해 기계 위치를 단 1m 옮기려 해도 붉은 띠를 두른 노조 간부들이 득달같이 달려와 전원을 꺼버립니다. 단체 협약 위반이다. 당장 원상 복구시켜라. 회사에서 일거리를 더 따와서 잔업을 하려고 해도 자신들의 몫을 파격적으로 올려주지 않으면 라인을 통째로 세워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물건을 실어 나를 트럭 기사님들은 밖에서 시동을 켠 채 발만 동동 구르고 거래처 사장님들은 제발 물건 좀 달라고 전화통에 불이 나게 사정하는데도 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노조 사무실에 다리를 꼬고 앉아 웅장한 투쟁가를 틀어놓고 자신들의 이권이 얼마나 불어날지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오만한 작태를 볼 때마다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다 못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정작 이 공장을 피땀으로 굴러가게 하는 사람들은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하청 직원들인데 말입니다. 그분들은 노조 명함도 없습니다. 파업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저 오늘 하루 뼈가 으스러져라 일하면 매새끼들 배불리 먹일 수 있다는 소박한 희망 하나로 버티는 진짜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노조라는 거대한 권력은 이 진짜 약자들을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하며 짓밟습니다. 우리가 투쟁해서 얻어낸 과실이니 우리가 다 먹는 게 당연하다는 기막힌 궤변을 들이밀면서요.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건 다름 아닌 회사입니다. 안성이나 양산 같은 다른 지역 공장들은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며 효율을 내는데 유독 광주 공장만 노조의 목리에 발목이 잡혀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1,000원짜리 사이다 한 캔 팔아 남는 돈은 고작 20원. 그런데 파업 한 번에 수억 원의 피 같은 돈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립니다. 이건 겨냥이 아니라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매달 수억씩 적자만 내는 애물단지 공장을 어떤 제정신 박힌 기업이 계속 끌어안고 가겠습니까? 본사 임원들이 내려올 때마다 느껴지는 그 싸늘한 공기를 저는 현장에서 뼛속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차가운 장부 위에서 광주 공장은 이미 가망 없는 환부로 분류된 지 오래입니다. 이러다 정말 다 죽습니다. 제발 그 헛된 고집 좀 꺾으십시오.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려봐도 노조 간부들의 눈빛에는 서늘한 조소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저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회사는 절대 이 2만 평짜리 알짜 공장을 버리지 못할 거라고. 우리가 아무리 공장을 멈춰 세워도 결국엔 돈다발을 쌓아들고 와 무릎을 꿇을 거라고. 하지만 그 오만한 착각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불러올지 저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42년 켜켜이 쌓아 올린 200명의 밥그릇이 단숨에 박살나는 파국의 시계바늘이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공장장님, 라인 또 섰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생산주임이 제 사무실 문을 부서져라 박차고 들어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입니다. 급히 안전모를 집어들고 현장으로 뛰어나가 보니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뻘건 조끼를 챙겨 입은 노조 간부 대여섯 명이 컨베이어 벨트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 앞에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하청업체 정비기사가 어쩔 줄 모르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덜덜 떨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허락도 없이 남의 구역 함부로 손대라 그랬어?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뚫고 공장 안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타연인 즉슨 이렇습니다. 음료캔을 운반하는 라인 나사 하나가 헐거워져서 캔이 자꾸 쓰러지자 지나가던 하청기사가 드라이버로 나사를 몇 바퀴 조인 겁니다. 한 1분이면 끝날 일이죠. 그런데 그걸 본 노조 간부가 득달같이 달려와 기계를 강제로 멈춰 세운 겁니다. 노조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외부 인력이 설비에 손을 댔으니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명목입니다. 나사 하나 조이는 것조차 자신들의 결제를 받으라며 위세를 떠는 꼴에 기가 차서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기계가 고장나서 당장 불량품이 쏟아지는데 그걸 보고만 있습니까? 제가 속에서 천불이나 소리쳐보지만 저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절차는 절차지 않습니까, 공장장님? 꼬우면 회사 보고 라인 다 빼라고 하십시오. 턱을 치켜들고 비아냥거리는 그 오만한 얼굴을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어 피가 통하지 않을 지경입니다. 이런 억지와 목리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물건을 하나 더 만들 때마다 회사가 가져가는 이익보다 저 비위를 맞추느라 깨지는 스트레스 비용이 수십 배는 더 듭니다. 신제품을 투입하려 해도 인력 배치를 노조가 입맛대로 쥐고 흔드니 시작부터 삐걱거립니다. 명절 대목을 앞두고 물량이 쏟아져 들어와 특근을 부탁하면 이참에 본사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며 단체로 조퇴를 해버립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화물차 기사님들은 짐도 싣지 못한 채 텅 빈 트럭 안에서 발만 구르고 식당 아주머니들은 정성껏 끓인 200인분 국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보며
남몰래 한숨을 훔칩니다. 정작 피눈물을 흘리는 건 파업디를 누른 정규직들이 아니라 그들 밑톳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힘없는 비정규직들인 겁니다. 저들은 입만 열면 노동자의 권리를 부르짖지만 정작 자신들보다 약한 하청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발밑에 먼지보다 못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본사 분위기는 이미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제가 밤잠을 설치며 장부를 들여다보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편의점에서 1,000원 주고 사 먹는 사이다 한 캔. 거기서 회사에 남는 진짜 수익은 고작 20원 남짓입니다. 안성이나 양산 같은 수도권 거점 공장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쌩쌩 돌아가며 물류비까지 아껴주는데 유독 이 광주 공장에서만 파업 한 번에 수억 원이 공중으로 분해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차가운 눈초리가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그들의 장부 위에는 메가허브 전략이라는 무서운 밑그림이 이미 다 그려졌습니다. 안성, 양산, 대전, 효율 좋고 말 잘 듣는 곳으로 자원을 몰아주면 그만이라는 냉혹한 계산입니다. 이곳 광주 공장에서 음료 한 캔을 더 찍어낼 때마다 달라붙는 보이지 않는 노무 리스크라는 암덩어리를 회사가 언제까지 품고 갈 거라 생각하는 걸까요? 위원장님, 이러다 정말 본사에서 공장 문 닫아버립니다. 제발 상생 좀 합시다. 제가 노조 사무실까지 찾아가 고개를 숙이고 사정해봐도 돌아오는 건 조롱 섞인 웃음뿐입니다. 공장장님, 너무 쫄지 마십시오. 42년 동안 우리가 꽉 잡고 있는 호남시장을 회사가 어떻게 포기합니까? 어차피 저놈들 다 배부른 소리입니다. 며칠 라인 세우고 버티면 알아서 백기 들고 돈다발 쌓아 들고 옵니다. 그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영원한 갑이며 저들만의 철옹성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회사의 인내심이 임계점을 돌파해 이미 폭발 직전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저들은 또다시 생산 라인 전원을 꺼버리고 붉은 깃발을 높이 쳐듭니다. 멈춰버린 거대한 기계 앞에서 절망적인 한숨을 내쉬는 제 귓가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알리는 서늘한 카운트다운이 째깍째깍 울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날이 오고야 맙니다. 2025년 12월 23일. 살을 이는 듯한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던 아침입니다. 평소 같으면 시끄러운 투쟁가로 가득해야 할 노조 사무실이 무덤처럼 고요합니다. 본사에서 내려온 팩스 한 장이 노조 위원장의 손끝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습니다. 광주 공장 폐쇄 및 생산 거점 효율화 안내. 그토록 굳게 믿었던 철옹성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42년을 버틴 공장이 단 3달 뒤인 2026년 3월부로 지도에서 영영 지워진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인 것이죠. 이게 말이 돼? 회사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위원장이 팩스 용지를 집어던지며 길길이 날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회사의 논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합니다. 적자를 내는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고 안성과 양산 등 물류 효율이 좋은 수도권과 영남 지역으로 생산을 몰아주겠다는 이른바 메가허브 전략입니다. 수십 년을 동고동락한 200명의 목숨줄이 그 차가운 장부 위에서 비효율적인 리스크로 분류되어 가차없이 삭제되어 버린 겁니다. 정치인들이 득달같이 달려와 마이크를 잡고 일방적인 폐쇄 철회를 외쳐보지만 이미 돌아선 기업의 마음을 돌리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자본주의의 냉혹한 심판이 이 황량한 공장 마당에 매섭게 내리꽂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진짜 구역질 나는 위선은 바로 그 다음날 벌어집니다. 본사에서 내려온 전환 배치 대상자 명단이 게시판에 나붙는 순간입니다. 숨을 죽인 채 명단 앞으로 몰려든 사람들의 눈동자가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립니다. 이 거대한 공장이 직간접적으로 먹여 살리던 식구는 무려 200명. 그런데 그 종이 쪼가리에 적힌 이름은 고작 20명 뿐입니다. 그 20명이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그토록 회사와 척을 지고 핏대를 세우며 공장을 마비시켰던 장본인들. 바로 붉은 조끼를 입던 정규직 노조원들입니다. 다행이다. 나는 안성공장으로 발령났네. 어휴, 10년 감수했네. 방금 전까지 악을 쓰며 회사를 욕하던 그들의 입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짐을 싸서 수도권 공장으로 올라가면 그만이라는 그 이기적인 안도감 말입니다. 그들 뒤에 멍하니 서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20년 넘게 새벽 4시에 출근해 꽁꽁 언 화장실 바닥을 맨손으로 닦으시던 청소반장. 박 여사님, 직원들 든든히 먹이겠다고 하루 종일 매캐한 연기를 마시며 가마솥을 젓던 식당 아주머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40톤 트럭을 몰고 전라도 골목골목을 누비던 용역 기사님들. 평생 이 공장을 위해 뼈가 부서져라 이랬던 진짜 약자들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 한 글자도 적혀있지 않은 백지 명단을 바라보며 박 여사님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죄라고. 내 새끼 대학 등록금은 이제 어찌하라고. 시키는 대로 묵묵히 구진인 한 죄밖에 없는데 왜 우리만 길거리로 쫓겨나야 하는가. 그 뼈에 사무치는 통곡 소리가 텅 빈 공장 마당을 날카롭게 베어냅니다. 트럭 할부금도 다 못 갚은 기사님은 운전대에 얼굴은 웃고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고 계십니다. 약자를 지키겠다고,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겠다고 그토록 목청을 높이던 노조 간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주저앉아 피눈물을 흘리는 방 여사님과 하청 직원들을 철저히 외면한 채 자신들이 챙겨갈 위로금과 이사 비용을 계산하느라 바쁩니다. 그 알량한 20명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방금 전까지 동지라 부르며 투쟁을 강요하던 하청 노동자들의 등 뒤에 비수를 꽂고 미련 없이 등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던 정의입니까? 이것이 그토록 피토하며 외치던 상생입니까?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환멸감에 주먹으로 쾅쾅 벽을 내리칩니다. 손등이 찢어지고 붉은 피가 배어나오지만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 헌신짝처럼 버림받은 저분들이 흘리는 눈물에 비하면 이깟 상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기적인 기득권이 챙겨간 배부른 밥그릇 뒤에서 진짜 보호받아야 할 서민들의 삶이, 한 가정의 평범한 행복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42년 켜켜이 쌓아 올린 광주의 핏줄이 간악한 위선자들의 탐욕에 의해 무참히 끊어지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공장 하나가 지워지는 건 단지 건물 간판을 떼는 일이 아닙니다. 200명의 밥상과 월세, 아이들 학원비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그 끔찍한 대학살의 현장을 저는 두 눈을 부릅뜨고 피눈물을 삼키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공장 문틈 사이로 억울한 약자들의 통곡 소리만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거대한 철문 위로 굳게 쳐진 쇠사슬이 차가운 겨울바람에 부딪혀 기괴한 쇳소리를 냅니다. 축구장 9개 반, 그 어마어마했던 2만 평의 거대한 심장이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24시간 쉴 새 없이 덜컹거리며 돌아가던 컨베이어 벨트는 이제 붉은 녹이 슬어가는 고철 덩어리가 되어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42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광주 지역 경제를 떠받치며 수많은 이들을 먹여 살리던 찬란했던 제국이 이렇게 허망하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짐을 챙기러 텅 빈 사무실에 들어섭니다. 낡은 제 책상 서랍 속에 고이 간직해둔 42년 전 첫 출근 날의 빛바랜 사원증을 조심스레 꺼내봅니다. 청춘을 바치고 뼈를 묻겠다고 다짐했던 내 분신 같은 일터가 제 손으로 지켜내지 못한 채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는 죄책감에 굵은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뚝뚝 떨어집니다. 창밖으로 내다본 공장 마당은 그야말로 참혹한 폐허 그 자체입니다. 회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도 끝까지 제 밥그릇만 챙겨 떠난 20명의 정규직 노조원들은 이미 안성으로, 양산으로 뿔뿔이 짐을 싸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이 미련 없이 떠난 이 황량한 자리에는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버려진 진짜 약자들의 눈물방울만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굳게 닫힌 정문 앞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성이시던 청소반장 박 여사님의 굽은 등이 아른거립니다. 공장장님, 내일이라도 당장 문 열리면 나 화장실 청소하러 와도 되지라? 내 손때 묻은 저 변기들, 저거 누가 닦는단가? 며칠 전
제 거친 손을 부여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시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돕니다. 20년간 직원들 밥을 해먹이던 구내식당 주방장 형님은 헐값에 고물상으로 넘겨지는 식당 집기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줄담배만 뻐끔뻐끔 피워대십니다. 용역 트럭 기사님들은 멈춰버린 할부금 독촉 전화에 애꿎은 트럭 타이어만 걷어차며 피눈물을 삼키고 계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공장 사람들이 매일같이 들락거리던 앞치마 두른 백반집 할머니, 퇴근길 소주 한 잔 기울이던 단골 삼겹살집 사장님, 새까만 작업복을 하얗게 세탁해주던 동네 세탁소까지 2만 평 공장을 핏줄 삼아 숨쉬던 골목 상권 전체가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비극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 알량한 권력 한번 휘두르고 밥그릇 조금 더 키워보겠다고 뻗댄 헛된 욕심이 자신들을 먹여 살리던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제 손으로 무참히 갈라버린 꼴입니다. 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으면 언제든 미련 없이 보따리를 싼다는 그 당연하고도 무서운 현실을 우물한 개구리처럼 떼만 쓰던 그들은 끝끝내 외면했던 겁니다. 결국 자신들의 오만함이 빚어낸 거대한 흉기 앞에 애꿎은 서민들만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잔혹한 인과응보가 펼쳐진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이 비단 우리 세대의 고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 굳게 닫힌 철문, 저 흉측하게 용접된 셔터 앞에는 앞으로 누가 서 있게 될까요? 바로 10년 뒤, 20년 뒤 번듯한 일자리를 찾아 헤매야 할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입니다. 부모 세대의 이기적인 탐욕과 끝없는 밥그릇 투쟁이 결국 매 자식들이 들어가야 할 번듯한 대기업 공장문을 우리 손으로 꽁꽁 묶어버리고 만 겁니다.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매주 짐을 싸서 정든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떠나고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도시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활기를 잃어가며 중소도시로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몇 푼 더 챙기겠다고 싸우는 사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터전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텅 빈 공장 마당을 가로질러 천천히 아주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42년 전 뜨거운 가슴을 안고 첫 발을 내디뎠던 그 정문을 이제는 영원히 등지고 돌아서야 합니다. 등 뒤로 불어오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텅 빈 공장터를 맴돌며 상생을 잊고 탐욕에 눈이 멀었던 자들의 어리석음을 날카로이 우고 탐욕에 눈이 멀었던 자들의 어리석음을 날카롭게 꾸짖는 듯합니다. 부디 이 뼈아픈 눈물과 처참한 폐허가 우리 동네만의 비극으로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2년 광주의 심장을 멈춰 세운 저 서늘한 정막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 던지는 무섭고도 묵직한 경고장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